한동훈을 견제하려다 유승민 걱정을 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두 명의 정치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이 얘기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인데요. 이거 며칠 됐습니다. 이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의 문제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로 넘어왔는데 당일 지도 체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년에 대표가 6번 바뀐 네. 정당이 돼버렸어요. 한 2분 정도를 대표로 출마한 분 네. 중에 최고위원으로 모시고 한 분이 대표를 하시되 유고시에는 승계권 정도는 부여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자주 여러 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을 이끄는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뭐 집단이네 단일이네 있는데 단일 지도체는요. 당대표를 뽑는 거는 딱 따로 뽑아요. 그럼 당대표 한 명만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같이 일하는 조금 당대표만 못하는 최고위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뽑는 거죠. 근데 이게 단일 지도체돼요. 그러면 단일 지도체의 당대표의 권한은 막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뽑아서 1등은 대표하고 2등, 3등, 4등, 5등은 그냥 최고위원 하시죠. 이게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이걸 좀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 체제인데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 황우여 위원장 처음 지도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식 명칭은 2인 지도체제. 그렇다면 두 명이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갖는다는 뜻인데 1등이 당대표 그리고 2등은 수석 최고위원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1등과 2등이 거의 비등비등한 영향력과 위상과 힘을 갖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이 얘기가 나오자 강성필 부위원장,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그러면은 우뚝 선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2인 지도체제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을 넣으면 한동훈 위원장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요. 원래 정치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지도체제가 있고 단일 지도체제 있잖아요. 예. 거의 양당이 단일성 지도체제를 고집해 왔습니다. 예.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2년 동안에 당대표가 6번이나 바뀌는 뭐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대표가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도 다 같이 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 어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당대표가 자꾸 바뀐 것이지 예. 제도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라고 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출마를 해가지고 1등 대표, 2등, 3등, 4등, 4 이렇게 최고위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집단 지도체제에서도 2등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말을 하고 뭐 원내대표 때도 제가 수석 예. 최고위원으로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다 알고 있는 것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2인 체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왜 2인 체제?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표를 뽑는 거에 출마하세요라고 뽑고 1등과 2등을 지도부에 둔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어차피 어떤 룰로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 뻔하니까 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친윤의 어떤 노림수가 아닌가. 다른 인물을 2등이라고 안 치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류 대 비주류에서 어떻게 해서 견제를 하려고 그리고 어떤 유사시에는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노림수로 보이는데 예.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답답한 면이 뭐냐면 예. 아니 그러면 친윤과 비윤 주자 중에서 비둥비둥한 1등, 2등, 3개, 2강 구도가 서야지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윤상현 등 비윤들만 좀 다 모여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친윤 세력이 견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슨 대표, 부대표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예. 저는 살다 이런 어떤 명칭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낫다. 예. 정치라는 것이 계획대로 안 된다. 나비 효과가 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으로 바꾸자는 얘기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화돼서 처음엔 3인 체제가 나오는데 이제 2인 체제. 1등과 2등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3, 4등은 별도로 다시 뽑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내에서는 일단 반응이 이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도 하나 영상에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예. 또는 또 뭐 이 절충형으로 가자. 예. 이렇게 들리는 순간 우리 제도는 형해화되게 됩니다. 뭐 저 지도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대 룰이든 지도부의 어떤 구성이든 집단 지도냐 뭐 단일 지도 체제냐 그걸 가지고 한다니까 뭐 정하는 거는 뭐 그분들이 정하는 거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정할 때 지금 앞으로 3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는 이 캄캄한 상황에서 제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민심이 돌아오겠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자, 당내에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나온 목소리 좀 전해드릴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뭐 이철규 의원, 대표적으로 친윤 이렇게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해 단일해서 집단으로 가는 거, 집단 체제로 가자. 이렇게 들리는 순간 우리 제도는 형해야 된다. 약간 반대의 입장이네요. 그리고요, 성일종 사무총장. 아니 전당대회 개최까지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 지도체제 이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거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대로 가야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뭘 바꿉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요. 박상수 위원장, 지금 2인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니 다른 누군가를 지도체에 아주 비슷한 위상으로 만들어서 견제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과 시각이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른 누군가는 누가 될 것이냐, 2등 자리를 누가 될 것이냐 보니까 신윤기에서는 아니 이러다가 지금 또 여론조사상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2등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 피하려다가 모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도 나오더군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 저희가 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당선인도 3명이 있지만 예. 우리가 이제 천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천목회에서 저희가 집단 지도 체제를 좀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총선 직후에 저희가 냈었습니다. 아. 그랬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당이 모두 이렇게 힘을 모으자라는 그런 뜻이 그때는 있었는데 이 논의가 흘러가는 게 특정인을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건 국민들도 지금 다 보고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하다 못해서 2인 지도 체제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뭔가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법학에서는 위인설법이라 그러는데 예.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 이건 정말 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오히려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 말씀에 지금 동의가 되는데 예.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특정인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제도는 형해화된다. 이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진짜 이런 식으로 제도의 개혁이나 국민들을 위한 거나 우리 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어떤 의도를 담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냥 차라리 지도체제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예.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천목회에 같이 있는 김재섭 예. 의원이랑도 이 부분을 같이 통화를 하고 좀 그러셨어요? 얘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김재섭 의원도 2인 지도체제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집단 지도체제 얘기했던 거랑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방송도 있을 건데 방송에 가서 내가 2인 지도 체제는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김재섭 의원도 그 면에 있어서는 2인 지도 체제는 본인도 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청년 정치인들 천목회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천목회 가입해서 하신 분들 말씀하고 지금 이 박상수 위원장도 그 말씀하셨는데 천목회 차원에서 이거 반대다 2인 체제 이거 뭡니까 지금? 천목회 차원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건 아직 아닙니다. 아 논의는 안 네. 하셨어요 그거는? 예,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고. 거기에 이제 구성원 일부에서는 의견 교환이 좀 아직은 하셨다. 그 의견까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단 지도 체제 주장했다라는 건 아직 그걸 공식적으로 바꾼 적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2인 지도 체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다라고.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과도 논의를 했다. 그렇게까지만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김종욱 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가 뭐 친윤인의 비윤의 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국민의 일각에서 처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위상이 높아지고 힘을 발휘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도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데 그게 바뀌어진다고 가정해서 보니까 자칫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게 뭡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들 얘기가 오늘 나온 건데 그렇다면요. 김종국 국정원장관. 유승민 전 의원의 지도부 입성을 막으려면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친윤계 유력 주자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2등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인물이 지금? 아직까지 그럴 만한 계산이 안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2인 체제를 갈 게 아니라 좀 개입 좀 하지 마세요. 개입을 하면서 6명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당대표 날렸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주저 안 쳤죠. 따지고 보면요. 김기현 당대표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지도체제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예. 당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선거에서 192대 10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꼼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상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순간 판은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별로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진짜 가장 최악의 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2위 수석 최고위원이 유승민 최고위원이 되는 상황 자체는 매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2인 체제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다. 예.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의 스스로가 어떻게 자강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과 홀로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위원입니다. 혹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혹시 당대표에 도전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심판이 플레이어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른바 제2의 김기현 사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 민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당과 용산 사이의 어떤 수평적 그 관계가 아니고 지나친 수직적 관계 예. 속에서 이게 그 결국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이번 그 전당대회를 하라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오당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 와서 당권을 도전한다? 그거는 정치적 상상의 어떤 영역인 것이지 현실적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위인설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헌 당규 변경이 이재명 총재추대법, 이른바 당권 대권 합치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그와 같은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그 의사를 얼마 정도의 어떤 그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정도의 어떤 룰 개정을 넘어서 집단 지도 체제로 변경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당헌 당규 개정 특유의 권한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어떤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저 또한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큰 뭐 외부 선거 또는 당내 선거 있을 때마다 룰을 자주 바꾸잖아요, 정치권이. 근데 그럴 때마다 정치권 인사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룰을 좀 미리미리 정해두면 안 됩니까? 한 1년 전 이상에 왜 닥쳐서들 바꿉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